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8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의 8.15 정신 3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8.15 특별 3일의 어떤 결과를 보고, 결론을 보고, 많은 우리 이재명을 지지하시는 분들, 당원들, 실망이 아주 컸을 겁니다. 설마 했는데, 조국이도 사면하고, 사면 명단에 포함되고, 특히 조국이가 사면에 포함되고, 최광욱 등등, 대부분의 이재명을 지지하시는 당원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반대한 조국이를 사면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참 실망했을 겁니다. 저 역시도 좀 기대를 했는데 실망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며칠 전 오늘 이 결과 있기 전에 며칠 전부터 이거는 조국이를 사면할 가능성이 있구나,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것 같아, 그런 추측은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레거시 언론에서도 대부분 조국이가 사면된다,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해왔고, 또 여러 또 압력이 있었고, 저는 조국이가 사면될 것 같았는데 대충 짐작은 했는데 막상 이 결과가 이래 나오니까 좀 허전한 면도 있고 좀 실망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허탈한 면도 있죠. 참 오늘도 유튜브라든지 이런 민주진영 채널에 어떤 유튜브 채널에 지지자들의 당원들의 댓글을 올린 걸 보니까 엄청나게 실망을 많이 하셨더라고. 제 채널은 아니지만 다른 채널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댓글을 살펴보니까 실시간으로 하는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들어가서 보니까 많은 지지자분들이 화도 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탈당하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실망했다 그런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참 화도 내시고 실망을 많이 하시더라고.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항을 좀 차분하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간에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문재인이가 나서갖고 정무수석이 찾아왔을 때 조국이 3.15 특별히 건의했다, 반드시 해달라, 사면해달라는 식으로 건의가 있었고, 특히 친문 세력들의 집요한 어떤 요구가 있었고, 조국 3.15에 대해서 조국당이라든지 법대 교수 또 해외에서까지 해외에 있는 교수들까지 조국이를 사면하라고 탄원서가 들어오고, 그런 어떤 압력도 있었는데, 어떤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문재인이가 압력을 넣어갖고 이재명 대통령이 굴복했다, 그런 식으로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보도도 나오는데, 특히 보수 유튜브들 쪽에서 하는 소리 들어보면은 이재명이가 결국 굴복했다, 문재인하고 조국한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 해석에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뭐 때문에 문재인한테 굴복합니까?
근데 오늘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그 정권 초기에 어떤 엄청난 부담을 안고 조국이라든지 최강욱, 뭐 윤미향, 또 조희연 이런 어떤 정치인들을 사면했는가? 왜 했는가?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을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통합. 이번에 그 대통령 취임했어도 하면서부터도 그 내가 어떤 자기가 어떤 말씀 하셨냐면은 내가 취임하기 전에는 어떤 후보로 줄 때는 어떤 진영의 대표가 돼가고 어떤 후보가 되지만 일단 대통령이 되었다면 대통령이 된 뒤에는 전 국민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 한편의 대통령이 아니라 전 국민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강조하셨고 또 취임하시고 나서부터 뭐 바로 어떤 통합 행보를 하셨죠. 소위 뭐 내란 정당이라는 어떤 내란 동조 정당이라는 그 국힘의 대표까지도 불러갖고 식사도 하고 잘해보자, 화합하자, 협치하자, 통합하자. 또 뭐 군소정당의 어떤 그 대표까지도 다 같이 초청해갖고 소통을 하고 그리고 뭐 과거에 뭐 자기를 비난했던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했던 어떤 보수 인사들까지 청와대로 뭐 초청해갖고 소통하고 그리고 또 진보 언론 인사까지 또 초청해갖고 소통하고 그런 어떤 한쪽의 편만이 아닌 전체의 어떤 통합 대통령이 되어서 어떤 그 노력을 계속 하셨잖아요. 평소 이분의 철학인 것 같아요, 철학. 왜 그런 제가 말씀하냐면 이번 어떤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도 되고 나서 어떤 유일하게 이런 어떤 행보를 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뭐 세월 연료서 약간 좀 망망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과거에도 자기가 그 당대표로 민주당 당대표로 이제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죠. 대표로서 역임을 했는데 민주당 당대표로 있으면서도 어떤 통합 행보를 하셨다고 과거에도. 그러니까 뭐 어떤 소위 말하는 어떤 그 민주당 내 어떤 그 수박들 그런데 열성 지지자들 그 당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막 수박떡이 나면 수박들한테 정을 느끼잖아요. 수박을 철퇴해야 되고 쫓아내야 된다. 일반 당원들이나 보통 지지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뭐 이재명 대통령은 그에 대해서 어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 우리 안에 어떤 다름 소위 수박이라 지칭을 하지 않지만은 우리 안에 예를 들면 친문세력이라든지 그런 어떤 우리 안에 어떤 다른 어떤 세력들도 우리가 안고 가야 된다. 큰 차이는 없다. 약간 다를 뿐이지 큰 차이는 없다. 그 외부의 어떤 적들에 비하면 우리 안에 어떤 분파라든지 그거는 친문이라든지 그런 세력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동지라는 식으로 같이 안고 가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떤 작년 어떤 총선에서도 그 친문 그 인사들 많이 쏟아냈죠. 그것도 따져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한 게 아니고 당원들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이 그 어떤 선택에 의해서 친문 적폐 수박들이 떨어지고 쫓겨나갔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갖고 그 사람들을 친문 적폐 인사들을 솎아낸 게 아니라고요. 어떤 시스템에서 그런 것 때문인 거지.
항상 이분은 어떤 통합이라는 데서 어떤 굉장히 방점을 찍고 있는 분이고, 평소에도, 과거에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물론 우리는 서운하죠. 응? 이 정권 초기인데, 조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사면하면은 중도층이 또 떠날 거고, 비난할 거고, 국민 대다수는 어떤 비난이 심할 건데, 그러면 어떤 여론도, 그 지지율도 안 좋아질 것 같고, 대통령 지지율도, 안 좋아지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반대를 하고 그랬는데, 또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그 지도자 입장에서 나라 전체를 이끌어가는 어떤 통큰 그 지도자의 어떤 관점을 볼 때, 그분들도 동지다. 우리가 안고 갈 대상이다. 어, 외부의 어떤 국힘이라든지 어떤 그 내란물이 적폐 세력들 하고는 또 다르다. 과거에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 작년에 4월 총선 때도 그 어떤 작년 4월 총선에도 그 신생 정당이 막 생기고, 군소 정당, 그러니까 뭐 조국 혁신당이 그때 막 탄생하고 그래 할 때, 그 당원들은 막 굉장히 그 어떤 조국당이 어떤 민주당의 표를 잠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뭐 지민 어떤 뭐 일부 또 친문 뭐 민주당 안에 친문 인사들은 뭐 지민 비조를 외치고, 그러나 뭐 일반 우리 그 열성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분들은 막 지민 비조가 웬 말이냐, 왜 우리가 조국당을 표를 줘야 되느냐, 분명히 민주당하고 조국당은 다른 당인데 왜 민주당 표를 잠식하는 조국당인데 왜 민주당 지지자들이 비례정당으로 민주당 어떤 비례정당을 찍어야지 왜 조국당을 찍어야 되냐면서 반발이 심했잖아요. 결국 그게 뭐 어쨌든 그 조국당이 12석이랑 큰 의석을 갖고 왔는데, 비례해서 그 당시에도 뭐 이재명 대통령 장원들이 그런 어떤 불만을 이야기하고 왜 조국당을 우리가 찍어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 뭐 조국혁신당도 우리 아무는 아니지만은 참 의원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적은 아니다. 그래도 뭐 우리 아무는 아니지만은 우리 뭐 완전한 우리 아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의원이다. 같이 갈 우리가 하는 동지다. 대상이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러나 뭐 그때 총선 당시에 어떤 병립형 뭐 연동형 그런 뭐 그것 때문에 또 막 논란이 많았잖아요. 대부분의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병립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가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원들의 어떤 바람을 좀 약간 외면한 거죠. 반대로 연동형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때도 어떤 병립형으로 만약 갔으면은 조국 혁신당도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 군소정당들이 거의 의석을 못 얻고 민주당이 거의 다 삭선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알면서도 병립형을 선택한 거는 뭐 어떤 시민단체라든지 진보 진영의 어떤 압력도 있었겠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은 그 당시도 어떤 민주 진영의 대통합을 위해서 군소정당도 일정한 의석은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 민주당만 다 독식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어떤 통합적인 관점에서 그런 어떤 고뇌에 찬 결단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조국이라든지 뭐 최강욱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사면한 것도 그런 차원이 아니겠나. 우리가 뭐 지지하시는 분들, 여성 지지자들은 그분들을 좋게 생각 안 하지만은, 적으로 생각하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어떤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통합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같이 안고 가야 될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상 그분의 뜻을 또 우리가 같이 또 공감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쉽지만은 결국 어떤 큰 틀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주자. 통합의 차원에서. 물론 뭐 당장 지지율이나 그런 거는 손해를 보겠죠. 그런 걸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 걸 가만 다 하고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그걸 감수한다는 어떤 각오하에서 내린 결정이고, 또 지지율이라는 거는 또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사후에. 아직 이제 불과 뭐 2달 약간 넘었고 3달도 안 됐는데, 얼마든지 뭐 지지율은 계속 또, 올라갈 수 있고, 어쨌든 이 사회 문제 때문에 얼마나 좀 장시간 시끄러웠습니까? 예, 어쨌든 가부가 결정됐으니까 뭐 일단은 된 거죠. 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어떤 뭐 단순하게 생각할 면도 있어요. 일반 지지자들은 멀리 못 보고 두수 세수를 못 보고 근시안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분은 앞을 세수 내수를 보고 바둑을 뜨면은 어떤 고수니까, 정치 고수니까 세수 내수를 보고 어떤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치라는 게 꼭 우리가 전부를 다 가진다고 해서 그게 뭐 우리가 모든 걸 다 취한다, 우리 뜻대로 한다 이래갖고 결국 그것이 또 진짜 계속 미래에 이득이 되느냐, 유리하게 되느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안 그래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든 걸 우리 뜻대로 한다 해서 그게 과연 미래에 가서는 그게 좋은 것이냐. 또 반대로 역으로 좀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지자들이 좀 서운하고 실망하지만 그게 또 나중에서는 그게 더 좋은 결과로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정치라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종합적인 어떤 예술이기 때문에 오묘한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상하지 못할 그런 법률가 있기 때문에 통합의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참 고뇌 찬 결정을 하셨다. 그분도 자기도 왜 그런 어떤 그 지지자들의 어떤 열망, 소원을 모르겠습니까? 다 아시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더 큰 어떤 걸 취하기 위해서, 더 큰 어떤 민주진영 전체의 어떤 더 큰 걸 위해서 어떤 대의를 위해서 했다. 그래 생각합시다. 뭐 대충 제 짧은 소개로는 저는 그래 봤습니다. 실망도 저도 당연히 했고, 저도 조국이 사면은 안 된다, 결사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대통령께서 그런 결정을 내리시니까 우리가 또 이해하고 그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어떤 책임은 이 행위로 인해서 어떤 3.1 결정으로 인해서 모든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가는 겁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3.1에서 최종 결정자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향후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께서 다 안고 가기 때문에 고뇌 찬 결정을 안 했겠습니까? 고심을 한 끝에. 근데 뭐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그 커뮤니티 보니까 어떤 당원들이나 이재명 대통령 열성적으로 여태까지 지지해 오신 분들이 지금 뭐 지지를 철회하겠다, 뭐 민주당을 탈당하겠다, 그런 분들도 계시던데, 좀 화를 좀 참으시고 좀 더 한번 지켜보시고, 탈당만은 안 됩니다. 어떻게 어떤 입당을 했는데 지금 또 다시 탈당한다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조금 더 차분하게 좀 생각하시고
탈당만은 안 됩니다. 앞으로 또 차후 뭐 지방선거가 있고 국회의원 선거 대선이 계속 있기 때문에 또 그렇다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 탈당해하고 다시 복당하기는 또 힘들다 이러더라고. 그 절차가 좀 까다롭다는 말도 있고. 어쨌든 탈당한다는 그 어떤 결심하신 분들은 좀 더 참 심사숙고하셔갖고 탈당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뭐 몇 시간 전에 그런 결정이 났기 때문에 뭐 내일 지나고 하루 지나고 한번 더 천천히 한번 그 당원들이나 그 지지자들은 한번 심사숙고 하셔갖고 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했는가 한번 이해도 하시고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좀 무리한 제가 뭐 어떤 부탁이겠지만 좀 이래 공감하는 쪽으로 한번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나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 스타일이 어떤 원래부터 그 분열보다는 어떤 통합을 강조하는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한번 그 유세할 때인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이번에 대선 유세할 때 지방을 돌면서 통합과 봉합, 통합과 봉합의 차이를 이야기했죠. 통합과 봉합. 통합은 해야 된다. 그러나 봉합은 안 된다. 그거는 일단 레드라인이 있다는 거지. 어떤 경계선이 있는데 적배 세력, 이제 쉽게 내란 세력, 이준석의 일당의 있던 내란 세력은 그거는 통합 대상이 아니다. 그 내란 세력 외에는 다 통합 대상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내란 세력 외에는 어떤 우리가 통합해야 된다. 우리 같이 안고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내란 세력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란 세력을 안는 건 그건 봉합이다. 봉합해서는 안 된다. 걔들은 그 사람들 처벌을 해야지. 단호하고 그 단대 대상이지. 그거는 그분들까지 뭐 안고 간다. 그거는 봉합이다. 절대 그건 안 한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우리가 볼 때 어떤 뭐 보수 쪽에는 지금 막 뭐 보수 유튜버는 이놈들은 뭐 필경 막 아이고 막 민주당이 뭐 저 민주가 분열한다 해서 뭐 난리를 칠 겁니다. 저거 다 박수 치고 갈 겁니다. 뭐 문재인한테 굴복했다. 굴복 안 했습니다. 문재인이가 그 보수 쪽에서 뭐 문재인이나 조국 때문에 뭐 굴복했다 이런 식으로 이놈 새끼들은 매도하던데 그거 가짜뉴스지. 완전 가짜뉴스. 원래 엄마들은 그놈들은 일만 벌리면 거짓말에 입 불구니까 가짜뉴스를 하는 놈들이니까 그건 저거 생각이고 문재인이 부탁했다고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은 치마고부터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3일 하기로 벌써부터 해서 3일을 결정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단서가 있어요. 그 정성호 지금 법무장관이잖아요. 법무장관. 그러니까 6월 4일날 취임을 하셨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6월 뭐 10일경인가 정확하게 뭐 그쯤 돼서 10일인가 6월 10일경인가 11일경인가 그 정성호 그 당시는 법무장관 아니었죠. 그냥 이제 취임하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일주일 뒤인가 뭐 정성호 그때 당시 국회의원이죠 그냥. 국회의원이 그 인터뷰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 인터뷰에서 조국이나 이런 분들을 사면하는 게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정성호 현재 법무장관이 그 당시는 장관이 아니었는데 그냥 정성호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아닙니까? 옛날 그 친구고 동지고 연수원 동기고 하니까 굉장히 친하잖아요. 서로 속마음을 나누는 그런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 혼자 독단적인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뭐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말은 안 했는데 자기 뭐 생각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 서로 교감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문재인이가 뭐 건의했다고 해준 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벌써부터 그런 결정을 마음속으로 결정하신 것 같아요. 사면해야 된다는. 물론 이제 그 뒤에 어떤 각계각층의 의견은 듣고 뭐 지지자들의 의견이라든지 모든 의견을 취합해갖고 고심 것도 했겠죠. 그러나 기본은 사면하고 사면해야 된다는 건 결심은 벌써부터 하고 있지 않았나. 물론 그건 추측입니다. 어쨌든 뭐 결정이 났으니까 절대로 우리 지지자들은 뭐 지지를 철회한다든지 그런 단순한 또 우선 기분 나쁘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그래 할 수 있는 거고 탈당한다는 말도 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그래 화가 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며칠 두고 차분하게 또 한번 생각해보고 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고뇌장 결정을 했는가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좀 여유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제 정권 시작 아닙니까? 이런 또 고비를 넘기갖고 결국 또 앞으로 또 어떤 계속 고비가 있죠. 그걸 또 넘겨가면서 우리가 한번 지지한 이상 솔직히 뭐 우리나라의 현재 정치판에 이재명 대통령 말고 지지할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까?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지도자, 민주주의를 이루고 할 수 있는 지도자는 이재명 대통령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외에 누구를 민주진영의 지도자로 지금 지지하겠습니까? 모든 게 뭐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화를 좀 삭히시고 이렇게 좀 지켜봅시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어쨌든 기운 내시고 지지자분들 힘 빠질 이유 없습니다. 내일이 또 태양이 떠오르는 거고 힘을 내시고 건강 여름 폭염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